안녕하십니까. 매년 세금 공제 항목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2021년 4월 15일까지 마쳐야 할 2020년 소득세 신고는 예년과 차이가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꼭 참고하셔야 할 것들을 10가지로 추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세율 적용 금액의 구간의 변동입니다.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금액의 크기는 매년 약간씩 조정이 되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10%에서 시작해서 최고 37%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되는데요. 간편하게 싱글의 경우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시는 분들은 이 싱글 금액의 2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싱글의 경우 9,875달러까지 10% 세율이 적용되고 이 금액에서 4125달러까지는 12%, 그 다음에 85,525달러까지는 22%로 10%가 뜁니다. 그리고 163,300달러까지는 24%로 2%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7,350달러까지는 32%로 8%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518,400달러까지는 35%, 그리고 이 금액이 넘게 되면 37%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율은 각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의 조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금 공제 방법 중에 주택 몰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으로 모아서 공제하는 IRMI 디덕션이 있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표준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제 방법 중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RMI 디덕션을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스탠다드 디덕션은 메리탈 스테러스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정해서 발표하는 금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스탠다드 디덕션은 매년 약간씩 조정하게 되는데요. 2020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스탠다드 디덕션은 싱글의 경우 12,400달러로 2019년에 비해서 200달러 증가했고 부부 공동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24,800달러로 400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가장의 경우에는 18,650달러로 300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 스탠다드 디덕션은 소득에서 바로 공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공제인데요. 예를 들면 싱글의 경우 연소득이 6만 달러이고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한다면 6만 달러에서 12,400달러를 뺀 48,600달러로 과세소득이 조정되어 세금이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연금 페널티의 면제입니다. 세법에서는 IRA나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을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소득세에 추가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1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제정된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코비드-19의 경제 극복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할 경우 부과되는 10% 페널티를 인출 금액 10만 달러까지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신 분들은 인출금이 소득에는 포함이 되지만 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10% 페널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그만큼 더 낮은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금에 대한 세금을 연납하지 않으셨다면 소득세를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은퇴연금에 대한 인출 의무 연한 변경입니다. 현행 세법은 IRA는 70.5세가 되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72세까지 늦췄습니다. 따라서 은퇴연금에서 원치 않는 인출을 피할 수 있어서 인출로 인한 세금 납부를 피해서 당장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은퇴연금을 인출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 인출금을 3년 내 다시 은퇴연금에 불입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 규정 역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금의 100% 공제입니다.
현행 세법은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6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부금은 아이러마니 디덕션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통해서도 최고 $3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케어스 액트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번째로 의료 비용의 공제입니다.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의료 경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7.5%가 넘는 금액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조정 소득이 $100,000라면 $7,500 이상 지출한 의료비는 아이러마니 디덕션을 통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7번째로 저소득층을 위한 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이것은 Refundable Tax Credit으로 세금 납부할 것이 없을 경우에 환불해주는 크레딧으로 저소득층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크레딧인데요.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경우에 연소득이 $56,844 이하이면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것은 소득의 수준과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는지 싱글인지 하는 그 파일링 스테러스, 자녀의 수에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최고 $6,660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따르면 5명 중에 1명은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에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이 1명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격 여부를 보시고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8번째로 이번에는 코비드-19 경제 구조안에 따른 경제지원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지급된 성인 개인 1명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를 받은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2020년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020년 소득세 신고할 때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으로 신청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차 지원금을 청구하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로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으로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주당 $600를 추가로 받은 연방정부 지원 실업수당을 포함한 주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으로 연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신고할 때 자칫 세금 부담이 올 수 있는 점 유념하시고 미리 계산해 보시고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정부에서는 1099G라는 양식을 모든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1월 또는 2월 중에 받게 될 이 양식에는 지난해 내가 받은 실업수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99G 폼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름과 소셜번호 그리고 총 실업수당 금액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어떤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주정부 연락해서 정정된 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10번째는 PPP 융자금에 대한 탕감은 비과세로 확정되었습니다. PPP 융자를 받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PPP 융자금을 페이롤 코스트로 60% 그리고 non 페이롤 코스트로 40% 조건을 만족시키면 융자받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이 탕감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PPP 융자 탕감액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2차 구제안을 통해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PPP 융자금 탕감액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6가지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